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이경재 교수고요.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무선통신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벡터 채널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벡터 채널 모델로 어떻게 우리가 신호와 시스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신에서 사용하는 신호들을 어떻게 벡터 모델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어떤 장점들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노이즈, 신호와 잡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디지털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 노이즈가 생성돼서 신호의 잡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어떻게 모델링해서 그것들을 디텍션하는지, 어떻게 디텍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전히 우리가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이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 노이즈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노이즈 리프레젠테이션, 노이즈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NT라는 노이즈가 신호에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노이즈는 AWGN이라고 했습니다.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했고요. White라는 건 모든 전 프리퀀시 영역에서 모든 주파수 대역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uncorrelated 돼 있어서 타임 영역에서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그런 노이즈, 완전히 랜덤한 노이즈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신호 영역에서 그렇게 보여줬었고요. 그럼 우리가 벡터 채널 모델로 생각을 해보면 요 파이제이가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했습니다. 오소고나라는 베이시스라고 했고 이런 베이시스에다가 우리가 이 노이즈 시그널을 갖다가 내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주어지는 것은 내적입니다. 그래서 정사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죠. 정사형을 하는 프로세스를 해주고 이 psi JT의 에너지죠. 에너지 시그널입니다. 에너지의 값입니다. KJ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J번째 베이시스에 대한 노이즈 NT의 그런 엘리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채널의 엘리먼트로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NT와 실제로 이 NJ를 이용해서 전체 베이시스들을 다 웨이티드 썸해준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벡터 차원에서의 그런 시그널이죠. 그 벡터 시그널을 우리가 NT 틸드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가지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원래 NT가 가지고 있는 베이시스의 차원이 우리가 정의한 푸사이 JT를 정의할 때 N개의 차원을 정의하잖아요. 그 N개의 차원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푸사이 JT의 엘리먼트들을 구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N개 차원만 존재하죠. 요 N개 차원의 전체의 베이시스의 웨이티드 서브로 표현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시그널 NT 틸드는 원래 오리지널 NT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푸사이 2T라는 베이시스가 있고요. 이쪽 사용에서는 푸사이 1T라고 해봅시다. 1T라고 하면 이게 두 개의 차원을 가진 평면이 되겠죠. 평면에서의 벡터 스페이스가 표현이 될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평면 위에서 존재하는 NT는 그거하고 달리 이런 공간 위에 3차원 공간 위에 있는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NT는 이렇게 2차원 위에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평면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평면 위에 존재하는 NT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NT를 갖다가 우리가 NT에서 N1과 N2를 어떻게 구해주죠? 푸사이 1과 푸사이 2T의 각각의 정사형을 해주면 되죠. 이 값들을 각각 정사형에서 나오는 그 값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값을 이 평면 위에다 우리가 정사형을 내린 이 값을 우리가 NT 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NT 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벡터를 이 NT에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 벡터를 우리가 NT-햇이라고 표현하고 이 값을 우리가 NT-til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T-햇은 여기서 두 가지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거 NT-tild라고 하죠. NT-tild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NT-tild라고 하고요. 요 값을 노란색의 벡터 값을 NT에서 우리가 NT-tild를 뺀 값을 이쪽 방향이 되겠죠? 요 벡터를 우리가 NT-햇이라고 하겠습니다. NT-햇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NT-햇은 그럼 어떻게 정의되느냐? NT-햇은 우리가 NT에서 NT-tild를 빼준 값이죠. 그래서 NT에서 NT-tild를 빼줬으니까 우리가 이런 벡터의 값이 되겠죠. 이런 벡터의 값이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NT-tild는 뭐가 되냐면 NT-tild는 여기서 프로젝션이 되겠죠. 이 파란색의 이 값은 프로젝션 값이 되겠죠. NT-tild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젝션이 됩니다. 프로젝션이라는 건 우리가 정사형을 내린 거죠. NT라는 벡터가 이 푸사이 1t하고 푸사이 2t의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 NT라는 벡터가 있겠죠. 그죠? 이거 푸사이 1t랑 푸사이 2t의 이 디멘전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값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NT에는 그런 성분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NT 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 뽑아내면 이 값을 뽑아낸 값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서는 이걸 우리가 N1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N1이고요. 이게 N2가 되겠죠. 즉 NT하고 푸사이 1T하고의 우리가 내적을 해준 결과값. 그렇죠? 주어지는 푸사이 1과 여기서 NT와 정의가 있으면 NT하고의 정사형을 내려서 그거의 N1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2도 마찬가지로 NT하고 푸사이 2T에 두 개의 내적을 해주고 구하게 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값 N2의 값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N1과 N2를 가지고 베이시스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된 이 시그널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N1의 푸사이 1T에 플러스에 N2의 푸사이 2T. 이건 2디멘전 라지 N값이 2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NT-햇은 NT에서 NT-tild를 갖다 빼준 요 널링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션 벡터가 결과적으로는 프로젝션 되는 요 값이 결국엔 널링 벡터로 표현되는 겁니다. 널 벡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NT와 NT-tilde 우리가 노이즈 벡터에서 표현되는 요 NT-tilde의 그 결과적으로 널 벡터로 우리가 표현되는 NT-햇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T-햇은 여기서 오타가 있는데요. 이게 NT-햇이 돼야겠죠. 여기 NT-햇입니다. 여기 NT-햇이고요. NT-햇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NT-햇이라는 거는 NT-햇이 요거였죠. NT-햇은 이 전체적인 요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들의 시그널 스페이스하고는 이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노이즈 성분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값은 NT-햇과 푸사이 IT의 각각의 내적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평면의 직각이니까 각각의 베이시스의 성분들과는 전체 곱해졌을 때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T-햇이라는 이 값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값에서 결과적으로 오소고널하다는 거죠. 오소고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NTH란 값은 우리가 보는 이 평면의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되는 벡터 채널 모델에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해서 상관이 없게 되고 요 NTH라는 값은 그리고 그걸 우리가 irrelevant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우리가 신호 스페이스가 푸사이 1t, 푸사이 2t잖아요. 신호의 스페이스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실제로 보내기 때문에 그 신호의 벡터 스페이스 위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노이즈드 성분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옵티멀한 디텍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래 우리는 NT라는 요 벡터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 벡터가 심지어는 이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 스페이스 푸사이 1t, 푸사이 2t 이 디멘전 위에 없어요. 이 평면 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신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n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죠. 요 n 벡터, 요 n1과 n2가 요 지점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얘를 n 벡터, 볼드체로 쓰거나 아니면 밑줄을 긋죠. 그래서 밑줄을 그은 거 볼드체로 표현된 요 값, 즉 n1과 n2로 표현되는 요 벡터 값. n 디멘전이면 총 n1에서부터 nn 값까지 우리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값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값들이 결과적으로 nt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nt하고 nt 대신에 우리가 이 벡터만 써도 2디멘전을 스페이스 위에 있는 이 n 벡터만 이용해줘도 실제로 nt가 그 기여하는 바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실제로는 우리가 보내는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2디멘전 위에서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에 바깥쪽에 존재할 수 있겠죠. NT는 우리가 정하는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벡터 시그널, 벡터 채널 모델로 표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베이시스의 각각의 내적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엘리먼트들을 뽑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서 한 이 프로젝션 벡터들, 이 위에 있을 때 그걸 갖다 정사형을 내려서 프로젝션, 정사형된 그 벡터들만 가지고도 그 벡터 표현만 가지고도 우리가 노이즈 NT를 AWGN 벡터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호를 갖다가 디텍션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노이즈의 베리언스를 그러면 살펴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이즈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AWGN 노이즈를 갖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벡터로 표현된 이 화이트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놓은 것이 KJ가 1이다. KJ는 뭐였죠? 각각의 푸사이 JT를 우리가 적분해줘서 제곱을 적분해줘서 그거의 파워를 구한 거죠. 베이시스가 오소고날하다는 얘기죠. 오소고날한 건 정의가 됐고 얘가 1이라는 얘기가 오소노말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에너지가 1이니까 오소노말한 벡터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우리가 베리언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그마 제곱, 그 베리언스죠. 노이즈의 베리언스를 각각의 주어지는 엘리먼트들의 노이즈 엘리먼트들, 노이즈 벡터에서의 엘리먼트들의 베리언스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의 당연히 벡터 노이즈에서의 벡터들은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익스펙테이션의 NJ는 어떻게 되겠어요? NJ는 당연히 노이즈의 각각의 엘리먼트잖아요. 벡터 스페이스로 내려준 엘리먼트들의 평균이잖아요. 평균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NT 값이 굉장히 랜덤하게 주어지는 값들이잖아요. 랜덤하게 주어지는 값들에서 N1의 평균 값은 0이 나오겠죠. 그죠? 랜덤 노이즈니까.
평균값이 NT의 평균값은 우리가 0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NT의 평균값이 0이면 당연히 J번째 엘리먼트의 평균값도 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분산은 원래는 우리가 NJ에서 마이너스 0의, 즉 평균값이 0의 제곱이니까 NJ의 제곱에 평균을 해주면 그것이 분산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NJ라는 값을 어떻게 구한 거였죠? NJ라는 건 KJ가 1이었으니까 NJ는 J번째 우리가 엘리먼트 NJ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NJ는 결국에 이너 프로덕트를 해준 거였죠. 0에서부터 t까지 NT에다가 푸사이 JT를 곱해준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곱해준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우리가 적분 변수를 여기선 t로 쓰고 똑같이 t로 쓰면 이게 섞이기 때문에 다른 s로 썼죠. 다른 문자로 그냥 쓴 겁니다. 그렇죠? 적분 변수를 우리가 s로 바꿔줬고요. s로 바꿔준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우리가 expectation에서 적분 변수가 이렇게 다르고요. 적분 변수가 다르고 그 적분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죠. 0에서부터 t까지를 전체를 밖으로 빼고요. 이 값을 우리가 dt, ds를 뒤로 다 뺐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적분은 덧셈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 ds의 값들을 다 빼고 이 값을 dt를 다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dt, ds가 됐고요.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t까지 nt, ns 이 값을 뒤로 뺐고요. 푸사이 j, t, 푸사이 j, 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값으로 우리가 이 값들을 뺐고요. 이제 expectation operation인데 expectation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죠? expectation은 주어지는 nt가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랜덤한 변수들이죠.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expectation operation은 nt의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우리가 pdf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전체 nt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분을 해주면 그것이 expectation operation이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expectation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pdf가 곱해진 거에 적분이었단 말이에요. 즉 적분하고 적분은 얘도 적분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안으로 expectation operation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요. 나머지 푸사이 JT, 푸사이 JS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잖아요. 얘는 결정되어져 있는 어떤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그리고 NT, NS가 우리가 모르는 랜덤 베리어블 값이죠. 그래서 거기에 expectation이 취해지는 게 맞죠. 나머지는 expectation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수 값에다가 expectation을 취하면 그대로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expectation이 여기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expectation NT, NS에 서로 다른 변수 NT, NS를 가지는 두 개의 우리가 노이즈의 곱에다가 expectation을 취해주면 뭐가 되죠? 그 정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NT와 NS 각각의 다른 시점에서의 시간이 다른 거죠. 시점이 t하고 s로 다른 시점에서의 어떤 두 개의 곱을 해서 expectation 취한 거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에다가 저 값을 갖다 곱해준 값을 우리가 Rn의 t-s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값은 t-s의 시간차만 의미가 있죠. 시간 차이만 의미가 있고요. 항상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가 이 시간차에 따라서 NT, NS 시간이 다르면 항상 인디펜던트하게 NT, NS 랜덤 베리어블이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T하고 S가 같을 때만 우리가 분산값 2분의 n-이 나오고요. T하고 S가 다를 때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펄스 시그널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간 어떤 t에 대해서 우리가 노이즈 값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랜덤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랜덤하게 나올 때 여기 있는 지점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떤 값을 두고 놨을 때 두 가지 값을 곱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준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두 개의 값을 곱하고 평균을 내준다는 의미는 이 시간차, 이 각각의 시간차의 값을 나오는 값들을 곱해서 평균을 내주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의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즉 언코릴레이티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갖다 우리가 곱해서 적분해준 값이 항상 0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에서 이게 만약에 똑같은 값을 갖다가 t-s가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이 0이다 라고 할 때는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주어지니까 그거는 분산값이 바로 나오겠죠. 노이즈의 분산값인 2분의 n-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uncorrelated 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2분의 n-에다가 델타 t-s, t하고 s가 같을 때만 1을 가지고 t하고 s가 다를 때는 0이 되는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는 항상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s는 항상 t가 주어지고요. s는 항상 t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t가 밖으로 나가고 s가 여기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임펄스가 t-s라고 주어진 거니까 s 값이 t일 때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일 때만 의미가 있고 그 적분 0이 s 값이 0에서부터 라지 t 중에서 스몰 t 값일 때만 의미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임펄스의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임펄스는 여기 주어진 임펄스는 이런 모양으로 임펄스 때문에 S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2분의 n-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죠? 베이시스의 시그널을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 준 거는 뭐죠? 베이시스 자기 자신의 내적이죠. 그 값은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 시그널의 에너지가 뭐였죠? KJ 값을 1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2분의 n-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과적으로 노이즈의 베리언스도 이 값은 결국에 뭐랑 똑같죠? 얘는 expectation nt의 제곱하고 똑같죠. nt의 제곱을 해준 거, 이 시그널의 제곱의 평균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nt의 제곱, 얘가 분산이었죠. 원래 nt의 분산이죠. 원래 오리지널 nt의 분산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분산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요 nt죠. 요 값을 본 거죠. 요 값이 2분의 n-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 t하고 s가 같을 때는 요 값이 2분의 n-으로 그냥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이제 노이즈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의 파워가 정의가 된 거죠. 노이즈의 파워가 벡터 채널 모델로 했을 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SNR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SNR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SNR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NR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트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비트를 보낼 때 드는 시간과 그리고 그 시그널 하나에 대한 우리가 그 파워를, 그렇죠? 순간 전력을 S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트 에너지는 한 비트를 보낼 때 우리가 정의되는 에너지는 한 비트를 보낼 때 주어지는 타임을 우리가 그 시그널을 보낼 때의 파워로 곱해주면 되겠죠. 시간하고 결과적으로 파워를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비트를 보내는 시간 간격 동안 주어지는 시그널 파워를 곱해주면 그게 비트 에너지가 됩니다. 비트 하나당 보내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노이즈 파워가 뭐냐? 노이즈 파워는 뭐냐? 이게 이제 비트 에너지가 시그널에 대한 파워가 되겠죠. SNR이라는 건 뭐예요? SNR이라는 건 시그널 파워하고 노이즈 파워의 비율을 우리가 SNR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시그널 파워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시그널 파워와 비트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비트 에너지와 시그널 파워,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비트 에너지와 시그널 파워를 봤고요. 그러면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노이즈 파워는 우리가 노이즈 스펙트럴 덴시티가 있죠. 주파수 영역에서 주어지는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n-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이즈 파워에 대한 스펙트럴 덴시티를 n-이라고 표현하고요. 밴드위스를 w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지는 노이즈 파워는 우리가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데인시티는 밀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트럴, 즉 밴드위스당 결과적으로는 파워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노이즈 스펙트럴 데인시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노이즈 스펙트럴 데인시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N낫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N낫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 범위 주어지는 밴드위스 W에 대한 이 범위를 우리가 N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이라고 하고 이 값은 N낫에 W를 곱한 값이다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노이즈 파워하고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얘는 덴시티이기 때문에 그거의 결국에 파워라는 건 어떻게 구해지냐면 밴드위스 W를 곱해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SNR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SNR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SNR은 시그널 파워에서 노이즈 파워를 나눠준 거죠. 시그널 여기서 SNR이라는 건 뭐냐면 시그널 파워 투 노이즈 레이시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죠? 시그널 파워가 뭐였어요? S였잖아요. 그죠? S고 노이즈 파워가 뭐였죠? 여기서 N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요 값을 우리가 SNR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SNR로 정의할 때 또 다른 값 우리가 비트당 에너지를 갖다가 파워 스펙트럴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EB 오버 N낫이라고 해서 N0라고 해서 많이 쓰는 SNR의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EB가 결국에는 시그널 파워에다가 비트 타임을 갖다가 곱해준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되죠? 노이즈 파워는 우리가 노이즈 파워가 N이고 N낫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였잖아요. N낫을 베리언스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냐면 N에다가 나누기 W 밴드위스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W가 위로 가고요. S 오버 N이 됩니다. 그리고 TB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낼 때 비트 타임이 되잖아요. 그죠? 비트 타임이니까 한 비트가 걸리는 타임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거의 역수는 비트 레이시 되겠죠. 그죠? 레이시 됩니다. 그래서 요게 RB가 레이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RB분의 W라고 생각하면 S 오버 N 요 N분의 S가 결과적으로 SNR로 정의가 되고요. EB 오버 N낫분의 EB 요 값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밴드위스와 그리고 데이터 레이스를 갖다가 비트 레이스를 나눠준 값으로 곱해주면 그 값이 결과적으로는 한 비트에 대한 에너지의 비율, 이게 분산의 비율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 내용이 지금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신호하고 노이즈의 그런 그 값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노이즈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봤어요. 그래서 N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우리가 보내지는 시그널 ST를 정의할 때 푸사이 1T, 푸사이 2T라는 걸 정의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정의한 거는 ST, 어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ST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N값은 1에서부터 라지 N까지 S1 이렇게 해주고 푸사이 1 IT 이 값을 N으로 하면 되는 거죠. N으로 이렇게 놨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ST로 그 값을 보내지는 시그널을 갖다 정의한 거죠. 그래서 푸사이 NT를 우리가 오소고날 하거나 KJ가 아예 1이라고 하면 오소노멀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벡터 스페이스, 즉 요 벡터 스페이스는 요 평면은 푸사이 1과 푸사이 T가 지나는 이 평면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이 있는 평면입니다. 그렇죠? 시그널이 요 N차원 위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노이즈라는 건 어떻게 낀다고요? 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밖에 그런 디멘전에서 노이즈가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NT를 정사용한 그 평면 위에 정사용한 NT tilde T 요 값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NT tilde T 값만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시그널에서의 디텍션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성분들 NT tilde의 NT의 hat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irrelevant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시그널은 불필요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NT 시그널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의 벡터, n에 대한 벡터, n 차원의 벡터만 성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NT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디텍션 관점에서 옵티멀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성분 값들의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분산도 여전히 NT의 분산과 동일하다. 그래서 NT의 에너지와 NJ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SNR을 정의할 수 있고요. SNR은 시그널 파워에서 노이즈 파워를 나눠준 값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EB 오브 N낫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NR에다가 EB 오브 N낫을 갖다가 곱해주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SNR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EB 오브 N낫에서 N낫에 W분의 밴드위스에서 RB에서 W를 나눠준 값을 곱해준 값과 결국에 같다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R이죠. SNR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이즈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쭉 봤고요.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것들을 보고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벡터 스페이스 위에서 채널 시그널들을 표현을 하고요.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디텍션 하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